네, 시장의 양극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 되게 인기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반도체라든지 오늘 젠순왕 CEO의 이런 영향을 받고 있는 LG전자와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시장을 그야말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이 제한적이니까 여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이 부분을 위한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함께 좀 잘 될 수 있는 장은 아니다라는 그런 부분도 항상 좀 아쉽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오늘 장도 그러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혼조세로 나가고 있는데 또 그 안에서 좀 강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 대장도 대장인데 소부장 쪽, 유진테크라든지 그리고 자주 언급하신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도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LG 그룹주 자체가 지금 이제 기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오늘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뭘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다가 반도체 투톱 그리고 기타 업종들하고는 약간 좀 다른 움직임 속에서 반도체는 좋은데 다른 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특징부터 잡아주세요. 그러니까요, 그쵸, 여러분? 오늘장 특징도 이거 거의 신의 한 수 3시간 연속으로 해야지 되는 특징인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특히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 이 방송에서 나스닥 선물하고 우리나라 투톱 갖고 내가 한번 얘기한 게 있어요. 실력 발휘하겠다고. 아마 본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있을 텐데, 지금도 특징 얘기할 게 되게 많긴 많거든요. 그치만 그거 다 빼고, 그죠? 그거 다 빼고, 이따가 시간이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짚고 넘어가되, 오늘장 해외 선물 혼조, 국내적 혼조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뉴스 파악은 못했는데, 주말간에 우리가 이거저거 찾다가 본 기사 중에는 이스라엘이죠. 그쪽하고 레바논 쪽인가? 그쪽에서도 또 미사일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기사는 좀 있었는데 뭔 얘기냐면은 이게 왜 지금 나스닥 쪽이 중요하냐면요. 우리나라는 나스닥하고 영향이 상당히 연관성이 지금 높은 거예요. 그 특정 종목들이 이쪽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은 아침에 나스닥이 8시 55분까지 3300으로 폭락을 하다가 갑자기 장이 열리면서 다시 3650대 이 자체가 1%지 않습니까? 1%? 이게 쫙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선물이 쫙 끌려 올라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가난한 임금님도 못 구해서부터 막 이런 얘기 한 게 5월 중순쯤부터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자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가 금요일 날도 미스터 진단에서 이런저런 얘기했거든요. 우선 요거부터 설명하고 갈게요. 지금도 보시면은 이게 물론 시간 외에요, 여러분. 본장이 나와야 되는데 미국장이 금요일 날 이 주식은 휴장이었고 선물만 열렸고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 나스닥 시장에서 강세를 주는 것은 인텔이 지금 16% 올라가는 걸로 보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어쨌든 인텔 신고가. 근데 이 신고가 폭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폭이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1% 폭등. 그 다음에 샌디스크가 15% 폭등. 얘들을 제외하면 미국도 여기에 TSMC 하나 있어요. TSMC과의 반도체 소부장을 이종복이가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긍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요 네 종목을 빼면 미국장도 지금 눈에 띄는 게 없지요. 여러분 보이죠? 이게 지금 미국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얘기하지만 내가 이걸 계속 짚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어쨌든 얘들이 오늘 장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는 내일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흐름이 어느 정도에서 변화될 수 있음 정도는 내가 실력 발휘는 해줄 수 있어요.
대신 그 이제 실력 발휘하는 타이밍과 어떤 내용은 해줄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본장에서 열려봐야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참고하시되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해외장 선물 급락하다가 낙폭 줄였고 다른 건 없다. 이런 거예요. 오늘 장은 지금 섹터별 종목 강세인데 아침에 되게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우선 이 시세판 갖고 이게 중간에도 그걸 열어놨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침 시세판인데 요거보다 조금 더 먼저는 더 좋았어요. 아침 시세판 보면은 나스닥 선물이 어쨌든 급락 중에 있을 때 보면 이 투톱하고 이쪽에 있는 그룹이 LG전자를 제외하고는 삐리비리하죠. 소부장은 여전히 양호합니다. 소부장 양호하고 이게 중요해요. 이제 여기 LG CNS, 삼성 SDS 쪽하고 로봇 쪽이 하방 경직성이 좋아요. 대신 현대차 쪽하고 현대모비스도 로봇은 로봇인데 이쪽은 아직 모양이 완벽하게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요랬던 시장이 요게 지금 이제 10시 반쯤이거든요. 나스닥 선물이 이제 저점에서 한 300 이상 400 가까이가 쫙 올라갔을 때 이쪽이 강세로 돌죠. 그죠? 이쪽이 강세를 돌았을 때 이제 기존에는 이쪽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여러분, 이쪽이 새파랗게 질렸으나 오늘 장은 추가적인 강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하락하는 폭이 제한적이에요. 대신 조선주하고 현대차 그룹 쪽하고 은행주나 이쪽이 약세를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여기선 땅 따먹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장 특징을 보면 다른 건 빼고 그 섹터와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였는데 여기서 하나만 갈게요. 바로 여러분. 자, 보세요. 우선 반도체 소부장 언급은 좀 놓고 갈게요. 이 KC텍이나 지금 보면 테스나 유진테크나 이런 종목들 보면 이것도 억지스럽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면은 되게 세게 못 갑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금요일 날과 오늘 아침 시세를 보면 이게 조금 밀렸어야 돼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밀린 다음에 움직여야 이게 더 세게 가는데 보다시피 저쪽이 살아나고 소부장 쪽, 그 투톱이 플러스로 돌면서 반도체과가 어제 그림으로 놓고 보면 이게 장대음봉, 장대양봉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 금요일날 이 정도를 밀어버렸으면요. 이렇게 밀어버렸으면은 추가적인 약세가 나오면서 이쪽 언저리로 밀려서 이쪽 언저리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냥 곧바로 돈다는 얘기죠. 곧바로. 그죠? 이게 내가 지난주에서 계속 얘기하지만은 이 선물 시장의 베이시스의 영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도 보면 이게 신의 한 이건 사실 오프라인급이에요, 이거. 오늘도 보면 뭐 때문에 지금 장이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해 줄게요. 외국인들은 오늘도 2조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아침부터 선물을 매수했어요. 선물을 매수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이시스가 어쨌든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지는 걸로 보여도 그 비차익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매수가 들어오는 쪽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이건 법입니다, 법.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외국인들은 주식은 몇 조 단위로 팔아제끼고 있는데 얘들이 선물 갖고 아침에 땡겨주면서 종목들을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끌어올리면은 다른 주식은 다 빠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동시호가의 장난질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동시호가에 이렇게 조 단위로 한 방에 그냥 샀던 걸 다 팔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베이시스가 축소가 되면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주식들은 급락합니다. 이거 만나트리나 보세요. 내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걸 짚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호가에는 저렇게 장난을 쳐서 확 죽였는데 베이시스를 줄이지 않아요. 그리고 다음날 다시 선물을 또 사요.
그러면서 선물을 또 쫙 올려요. 그리고 동시효과에 그걸 또 다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지금 그러한 비정상적인 흐름이 최근 한 달여간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보여줄게요. 오늘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지금 위가 거래소 업종으로 가볼게요. 위가 거래소 업종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코스닥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도 지난주 금요일도 거래소가 쭉 강하니까 코스닥 밀리다가 막판으로 가면서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14시를 기점으로 거래소가 올라갔다가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폭이 깊었죠. 코스닥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서 지금 이게 바뀐 거냐? 9시 한 50분쯤을 기준으로 거래소가 이제 쭉 올라가니까 코스닥이 쭉 밀려 있죠. 그리고 지금 거래소가 고점에서 흘러내리니까 코스닥은 버팅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도 얘기했듯이 양극화가 이건 차별화가 아니고 양극화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딱 5, 6 종목과 수천여 개의 주식이 완전히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은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 여기에요, 여기. 4월 말 언저리까지는 이게 거래소와 코스닥이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보면 연초에 눈에 확 들어오죠. 연초에 보면 밑에가 코스닥이에요. 연초와 4월 말 언저리까지는 동행을 했다가 이게 언제 바뀐 거냐? 5월 5일에서 15일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5월 말때 5월 28일쯤이에요, 여러분. 5월 28일쯤에서 지금까지 획가닥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이 지속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 지속되는 기간이 최대로 긴 게 31에서 33, 평균적으로 21에서 26. 그러면 얼추 21에서 26 언저리에 온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던 거죠.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장 특징을 얘기해 주면 이런저런 요인으로 그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거래소 시장은 파생과 연계된 마지막 발악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보는 거고 마지막 발악이라고 그랬어요. 거래소는 파생과 연계한 마지막 발악.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이없이 급락한 그 기간이 얼추 돼가고는 있는데 움직이는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AI, 그죠? 요게 핵심 축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나 원전, 전력 등은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충분히 하반 경직성은 있는 건 알겠는데 아까와 같은 요인으로 매수세가 세게 안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오늘장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재 주식시장은 선물시장의 영향을 길게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현재 변동성은 항상 말씀을 해주다시피 거의 다 왔다라는 그런 얘기로 좀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눈치 보고 있는 섹터, 그러니까 잘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섹터 내에서 종목을 고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전략으로 이제 이러한 종목들을 미리 사두면 되는 건지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두면 되는 게 아니고 요새 개인들 맨날 투덜대는 게 그거잖아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는 얘기는 먼저 질렀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 이런 경우에서 그런 걸 저점 매수를 하거나 밀릴 때 사는 거는 밀리니까 수익이 안 나요. 아까와 같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선물을 딱 이거 하나만 보면 돼요. 포트폴리오 조정기에 5로 얘기해 줄게요.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는 구조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천하의 이종복이어도 방법 없어요.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물과 연계한 마지막 발악이기 때문에 저쪽은 내가 권장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움직이다가 흘러내린 종목이 지금 돈이 있으면 저쪽을 사는 게 맞는데
저쪽을 지금 사도 돈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얘기해 줄게요. 그럼 돈이 언제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뒤집혀야 돼요. 그럼 뒤집힌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스닥이 밀리거나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아제끼면 돼요. 그럼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아제끼면 거래소는 지수가 급락할 거 아닙니까? 그럼 거래소가 급락을 해버리면 또 코스닥도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구조적인 파괴라는 단어를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 달에서 한 달 보름여 이상 거꾸로 움직였으니까 거래소가 예를 들어서 빠져도 500p, 800p 이렇게 폭락이 안 나올 경우 예를 들면 빠져봤자 뭐 한 150p, 200p, 200p만 해도 적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2%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로 보세요, 여러분. 선물이 마이너스 20p에서 맥스 30p 정도가 하락할 때는 코스닥 종목이 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선물이 마이너스 50p 넘어서 마이너스 80p, 마이너스 100p로 가면 하루 이틀은 같이 빠집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핵심입니다. 이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원래는 적당히 빠지고 적당히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걸로 내가 말을 하고 싶지만 구조적인 특징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분명히 빠르면 내일이고 늦으면 목요일이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어쨌든 위클리 만기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위클리 만기가 목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가 얘기를 해줄 때는 파생시장하고 연계해서 만기일에 어떤 그걸 맞춰서 얘기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건 해주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 이 비정상적인 시장의 끝은 얼추 보인다. 끝은 보이는데 아까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포트폴리오는 단연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부장도 높은 단과 낮은 단으로 갈리거든요. 소부장, 2차전지, 로봇 AI. 핵심. 그죠?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본인들의 자금 여력에 따라 빠르면 내일, 늦으면 목요일 정도. 그렇습니다. 네. 자, 극심한 변동성장에 맞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기억을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이번 주 중반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종복 전문가였습니다.